이분은요, 한 텀 늦은 소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한 여름 엄청 더웠을 때 정말 땀 비 오듯 흘리는 분들 많았거든요. 이제 땀 나지 말라고 바르는 땀 억제제들 궁금하다고 사연을 보내오셨거든요. 근데 이게 보통 뭐 겨드랑이에 이렇게 롤로 바르기도 하고요. 이게 흔히 말하는 데오드란트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? 데오드란트는 아닌 것 같아요. 그거는 데오드란트는 아마 땀 억제 성분도 있겠지만 보통 향료? 네, 향료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. 냄새 억제제들. 근데 이분은 바르는 땀 억제제, 스웨트롤, 드리클루 같은 그런 땀 억제제, 바르는 땀 억제제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다고. 근데 인체에 무해할지, 동공이 확장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은 또 장기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지 그것도 궁금하다고 하셨어요. 이게 뭐 더위 때문에 나는 땀도 있겠지만 다한증처럼 그 땀을 좀 과하게 흐리셔서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받는 분도 계시거든요. 그래서 발표를 앞두거나 아니면 맞선 장소에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회의해야 되는데 좀 긴장되는 그런 순간에 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. 땀 억제제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. 정말 고치기 어려운 병들이에요. 그러니까 땀 많은 사람들, 다한증, 뭐 손에 땀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. 악수를 못하는 분들. 그리고 뭐뭐 하면 손에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젖어요, 옷이. 그리고 어떤 분들 이런 분 많죠. 매운 음식을 먹으면 막 땀이 나죠. 갑자기 무슨 수도꼭지 튼 것처럼. 그렇죠. 머리 위에서도 나고 네. 코랑 인중에서도 나고. 그냥 뚝 떨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네. 이제 그런 좀 자율신경계통의 조절 관련된 병들이잖아요.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한의원에 참 또 많이 와요. 이게 그래서 진짜 한의를 하고 나서 느낀 거는 병원에서 이런 거 좀 치료 좀 해주지. 물론 수술이 있죠. 그 신경 차단술을 해서 네. 하긴 하는데 뭐. 신경 차단술 하고 나서 다른 데 땀이 더 많이 나는 분들도 있고요. 차단술 하고 나서 한쪽 손하고 상지 쪽은 안 나는데 그래서 이쪽이 건조해져가지고 또 피부가 문제가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. 오히려. 네.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서 보지 못했던 환자를 한의원을 동시 개원하면서 많이 보고 있어요.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죽을 병은 아니란 말이에요, 이게. 그렇죠. 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삶의 질은 떨어지지만 이게 병이라 보기는 어렵고 어떻게 보면 물론 병이겠죠. 불편하고 좀 이게 인체적인 문제니까. 그래서 참 이게 고치기는 애매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땀을 고치는 건 참 어렵다는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고요. 이 땀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르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이 땀 분비하는 걸 억제하는 성분들이거든요. 이게. 그래서 이거를 한다고 해서 사실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. 이게. 근본적으로 고쳐지는 건 아니고 이것을 오래 발라서 문제된다고 얘기는 아직 그 보고는 저는 아직 못 들었어요. 네, 그래서 사실 이게 인체에 무해할 거라는 내용은 저희가 확답은 못하는 상황입니다. 네. 교수님은요? 이거는 전문 의약품 아니고 일반 의약품이잖아요. 약국에서 살 수 있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해성에 뭐 문제가 있거나 부작용 보고가 많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이것도 바르는 거기 때문에 뭔가 스킨에 트러블이나 알러지 리액션, 알러지 반응 이런 것들 없으시면은 그때그때 바르실 수 있는 거고요. 사실 저도 그런 환자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증상이죠.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뭔가 해주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. 근데 또 수술은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상생활에 장애는 되기 때문에 뭔가 악수할 때 그렇거나 미끄러지거나 하여튼 간에 뭐 어려운 자리에서 식사할 때 그럴 때 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일시적으로 바르고 하는 거 밖에는 저도 의학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. 동공 확대 걱정하시거든요.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겠죠. 얼굴에 안 들어가면 돼요. 예, 얼굴 눈 안 들어가면 되고요. 사실 발바닥이 나는 사람도 꽤 있어요. 그 신발이 축축해져서 발을 자꾸 미끄러지고 특히 슬리퍼나 이런 걸 신을 때 발에 땀이 나니까 미끄러져서 발목을 다쳐와요. 왜 이렇게 발목을 자꾸 다쳐? 발에 땀이 많이 나가지고. 근데 사실은 치료법이 하나 있긴 해요. 어떻게? 보톡스.
들어봤어요. 그래서 보톡스를 믹스해가지고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이렇게 쭉 아주 얇게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도포를 하면 손금 펴지나요? 네? 손금이 펴지나요? 땀이 안 나고 뽀송뽀송해지죠. 그게 한 길게는 1년 넘게 좀 짧게는 뭐 한 7, 8개월 정도 가기 때문에 정말 심한 사람들은 제가 정말 잘 그런 거 하기 싫지만 그냥 환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좀 치료를 해주죠. 여름에 올해는 한 2-3명은 해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한 1년은 괜찮으니까. 네. 그리고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. 그래도 환자들이 그거 하고 나면 조금 1년이 지나도 좀 덜한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긴 해요. 그래서 너무 심하면 사실은 얼굴 주위에도 주름 필 겸 약하게 타가지고 뿅뿅뿅뿅뿅. 예. 주름 필 겸 좀 맞아 보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으면 좀 2가지 목적으로 좀 해보면 미용과 땀의 목적으로. 이분 같은 경우는 얼굴에 땀이 많아서 화장을 해도 지워지는 게 속이 상해서 지금 이걸 생각하셨거든요. 근데 그렇게까지는 화장 지워진다고 여기에 보톡스를 얼굴 전체에 맞는 거는 살짝 좀 부담스럽긴 할 것 같아요. 여성분인가 보네요. 네네. 그래서 저희도 그 신경과나 이런 성형외과 가가지고 그렇게 보톡스 맞는 거를 추천하기도 하거든요. 예, 뭐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임 원장님은 보톡스도 놓으시고 정말 능력자인 것 같아요. 못 하시는 게 없어요. 저도 이걸 해봤겠어요. 근데 환자 이거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한약을 먹이기도 애매하고 하면 그냥 보톡스 한약 먹을 바에 보톡스 하는 게 확실합니다라고 저 얘기를 하죠. 그렇군요. 네. 저는 뭐 둘 중에 좋은 걸 선택하는 사람이잖아요. 예. 그러니까. 이제 좀 날씨 선선해지고 있으면 추워질 텐데 일단 한 해만 좀 잘 견뎌보시고요. 그 다음에 또 막 40도 이렇게 막 이렇게 덥다. 내년도 이렇게 덥다. 그럼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또 생각해 근데 보시죠. 이거 사용상 주의사항 찾아보니까요. 이런 부작용들이 좀 있긴 있나 봐요. 눈 동공 확대, 시야 흐림, 그리고 어지러움, 두통, 발진 자극감, 입마름증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사용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예측 가능한 부작용이라는 것 같은데요? 한번 시도해보고 부작용 없는지 항상 모든 약이나 모든 그런 도포제들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안전한지 확인해보고 나한테 잘 맞는지 부작용 없는지 보고서는 계속 쓸 건지 아니면은 뭐 중단할 건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눈, 코, 입 제외한 부위에 하라고 하니까요. 요거 용법 용량 잘 지키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